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C 프로그래밍 제1강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을 잡는 시간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프로그래밍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논리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에서는 프로그래밍을 간단한 그 형태의 프로그래밍을 한번 코딩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네 번째 파트는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통합 개발 환경. 자, 이것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하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간단한 기능의 C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 프로그래밍 절차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먼저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개념과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단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래밍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즉 인포메이션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출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컴퓨터가 맡아서 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갖다가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시스템, 즉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컴퓨터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데이터, 즉 자료가 뭘까요? 자, 이 자료라는 것은 관찰이나 실험으로 얻어진 사실 또는 이미 존재하는 그런 정보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아웃풋, 즉 인포메이션은 뭔가요? 자, 이 인포메이션, 즉 정보라는 것은 조직화되고 처리된 그런 자료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해진 절차대로 이 원시 자료, 즉 인풋이죠. 자, 이것을 조직화해서 의미 있고 유용한 정보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 이게 궁금하죠? 자,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컴퓨터가 수행할 동작을 지시하기 위한 순서화된 명령어의 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게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컴퓨터가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순서대로 적어놓은 작업 지시서. 자, 그게 바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기계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계가 읽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컴퓨터가 그 작업 지시서를 읽을 수 있어야겠죠. 자, 우리가 사람끼리 어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언어가 필요합니다. 즉 자연어를 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라는 자연어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자, 우리가 기계하고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사람과 컴퓨터 간에 공유하는 어떤 언어가 필요합니다. 자,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즉 기계어부터 시작해서 저급 언어, 고급 언어, 그리고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4세대 언어까지. 자,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어는 컴퓨터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저급 언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급 언어, 고급 언어, 4세대 언어까지 자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서 점점 더 사람이 쉽게 사용하고 보다 파워풀한 그런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언어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것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기계어입니다. 자, 이 기계어라는 것은 숫자로 구성된 그런 언어입니다. 자, 여기서 이 숫자라는 것은 0과 1로 표현되는 이진수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라는 것은 0과 1로 모든 정보를 다 표현하고 처리하는 그런 기계죠. 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0과 1로 표현되는 바이너리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 그게 바로 기계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기계어 코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이 기계어라는 것은 컴퓨터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즉, 프로그램을 읽어서 처리하는 그런 장치가 바로 CPU라는 장치인데요. 자, 이 장치가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가, 또 어떤 버전인가에 따라 가지고 그 기계어 코드 자체가 다 다릅니다. 즉, 똑같이 어떤 데이터를 하나 읽어드리는 그런 명령어라고 하더라도 A란 기계는 0011 이렇게 돼 있고요. B란 기계는 0100 이런 식으로 코드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어 코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어렵고 엄청난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오류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계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되는 기계어를 갖다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 즉 load, save, add, divide, 자 이런 식으로 심볼릭하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프로그래밍 하는 게 쉬워지죠. 자, 이게 바로 어셈블리어 같은 저급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셈블리어로 표현된 프로그램 코드는 각각의 심볼을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로 변환만 해주면 바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죠. 그래서 컴퓨터에게는 상당히 편한 언어지만은 여전히 사람에게는 어려운 언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 입장에서 작업할 내용을 갖다가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고급 언어인데요. 자, 여기에는 포트란, 코볼, C와 C++, 자바, C#,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들의 특징을 보면은 작업할 내용을 갖다가 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작업할 내용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언어는 반대로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이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업할 내용이 어떤 특정한 분야로 그 범위가 한정된다면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명령을 주고받는 그 당사자 간에 어떤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은 그 10마디 할 걸 갖다가 한마디로 줄여서 명령을 내릴 수 있죠. 그래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떤 목적이나 분야를 갖다가 한정시킴으로써 좀 더 프로그램 개발에 쉬워지게 만드는 그런 언어, 그걸 갖다 이제 4세대 언어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Structured Query Language, 즉 SQL 같은 DB를 다루기 위한 언어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 언어라는 것은 1960년도에 개발된 알골 60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것이 63년도에 만들어진 CPL로 발전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틴 리차드라는 사람이 1967년도에 이 CPU를 발전시킨 BCPL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언어에 이어 가지고 켄 톰슨이라는 사람이 B라는 언어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1970년도에 개발된 B라는 언어는 그 이후에 C라는 언어의 개발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C 언어라는 말은 B 언어 다음에 만들어진 언어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이름이 명명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C 언어는 1972년도에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됐는데요. 자, 이 C는 덱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PDP-11이라는 컴퓨터 기종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구현하는데 사용되면서 상당히 유명해졌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단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이해, 논리 설계, 코딩, 번역, 실행, 활용 이렇게 6개의 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은 먼저 문제 이해입니다. 자, 이 문제 이해라는 단계는 그 문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뭐가 필요한지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토요일에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자, 그런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누구를 초대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식사를 할지 그 음식에 관한 얘기요. 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먼저 초대하려는 사람들의 명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문제 이해 단계에서 파악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논리 설계 단계에서는 어떤 단계로 이 문제들을 갖다가 나누고 그 단계들을 갖다가 어떤 순서로 처리를 해서 전체적인 문제를 풀 건지 자, 요것을 계획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논리 설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행을 가기 전에 어디를 어떤 순서로 돌 건지 자, 이런 걸 다 계획하죠. 그리고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쳤을 때도 어떤 재료들을 어떤 순서로 조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요리를 만들어 나갈지 자, 그것을 기록하는 것. 자, 그게 바로 이 논리 설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논리 설계 단계에서는 우리가 다뤄야 될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그것들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죠. 토요일 저녁 식사에 직원들을 초대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직원들의 의미가 정규직인지 아니면 계약직도 포함하는지 자, 이걸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의미에 시간제 근무자도 포함하는지 자, 이것도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명단을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5년 이상을 계산할 때 오늘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저녁 식사 일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자,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판단을 하는데 이게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 이런 데에서 명확하지 않으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비슷한 문제로 5년 이상이라는 그 기준을 갖다가 확인할 때 중간에 퇴사를 했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휴직을 한 사람도 있을 텐데 자, 이런 경우에 그 근무한 일자를 전부 합쳐가지고 5년을 계산할지 자, 이런 것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명단에다가 이름과 부서와 전화번호 자, 이 정도의 정보만 포함하면 되는지 자, 이것도 명확하게 결정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논리 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코딩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코딩 단계에서는 선택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개발 도구를 이용하게 되죠. 자, 코딩이 끝나면은 번역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고급 언어로 쓰인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의 목적 프로그램, 즉 기계어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구문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것을 수정해서 다시 번역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번역 단계는 크게 나눠서 컴파일과 링크 이렇게 두 개의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이 컴파일은 말 그대로 고급 언어로 쓰인 코드를 갖다가 기계어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고요. 자, 그런데 이 C 언어에서 보면은 하나의 파일이 아니고 여러 개의 파일로 이 프로그램을 나눠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여러 개의 파일들을 갖다가 각각 컴파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들어줘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링크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컴파일과 링크 과정을 합쳐서 build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번역 과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발 도구를 사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번역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실행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행 단계에서는 기계어로 만들어진 최종본을 갖다가 수행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요. 자, 이것을 개발 도구를 사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단계는 활용 단계죠.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사용 설명서를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고 사용자를 교육하는 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명세서를 정리한다든가 또는 작성된 프로그램이 잘 활용되도록 관리하는 자, 이런 일들이 진행됩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2 논리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일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순서도 자, 이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순서도입니다. 자, 이 일반 순서도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논리 설계의 개념부터 살펴보죠. 자, 이 논리 설계라는 것은 처리 과정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계획하는 것.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이 설계 내용을 갖다가 글로서 표현하기보다는 순서도를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순서도가 뭘까요? 자, 이 순서도는 일처리 순서를 약속된 기호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를 사용하면은 일의 전체적인 처리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를 보고 프로그램을 코딩하면은 코딩이 아주 쉬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 순서도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자, 차례대로 보면은 먼저 이 기호의 내부에다가 처리할 내용을 갖다가 기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기호들의 배치 순서인데요. 자, 이 처리 과정이 흘러가는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고요. 자, 이것과 반하는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화살표를 반드시 사용해 줘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처리 과정의 흐름을 나타내는 선. 자, 이것은 서로 교차시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선이 합쳐져 가지고 한 줄로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던 처리 과정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호를 그릴 때 가로, 세로 비율은 가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도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기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시작과 종료를 나타내는 타원형으로 생긴 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업의 시작 또는 끝을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기호가 준비할 내용을 담고 있는 육각형으로 된 기호입니다. 자, 이것은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재료, 도구, 기구, 자, 이런 것들을 기술할 때 필요한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작 기호 바로 다음에 와야 됩니다. 이것은 요리할 때도 재료를 미리 준비해 놓고 요리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다음은 조건을 표현하는 마름모 모양의 기호인데요. 자, 이것은 논리를 판단해서 그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다른 처리 과정을 거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반적인 처리 단계를 표현하는 사각형 모양의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대부분의 처리 단계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기호들을 사용해서 순서도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이 순서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를 작은 단위의 작업들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건데요. 자, 여기에다가 그 각각의 작은 단위의 작업들을 갖다가 순서도의 기호에 맞춰서 표현해 주면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만들기 위한 순서도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작은 단위로 일들을 갖다가 나눠보는 건데요. 자, 이 과정에서는 생각나는 대로 작업들을 갖다가 적고요. 그게 너무 크다 싶으면은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기술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섞는다, 2개의 계란을 추가한다, 휘발유 1리터를 추가한다, 350도에서 45분 굽는다, 밀가루 3스푼을 추가한다. 자, 이런 것들이 도출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오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휘발유 1리터를 추가한다. 자, 이것은 음식에다가 추가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죠. 물을 갖다가 잘못 쓴 거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5개의 작업들을 보면은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자,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밀가루 반죽을 해야 되죠. 그런데 밀가루 반죽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액체죠. 그런데 그 액체로 우리는 우유나 물을 사용합니다. 물론 우유가 더 좋고요. 그래서 먼저 우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유가 있는가가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유가 있으면은 우유 한 컵을 붓는다가 될 거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 만약에 우유가 없으면은 물을 한 컵 붓는다. 자, 요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액체에다가 이제 밀가루를 부어야겠죠. 그래서 밀가루 3스푼이라고 왼쪽엔 돼 있는데 3스푼 넣어가지고는 빵이 만들어질 만한 양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밀가루 3컵을 추가한다. 자,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계란을 추가하면 더 좋죠. 그래서 2개의 계란을 추가한다가 5번째 단계가 됐겠고, 그 다음에 반죽을 하기 위해서는 섞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6번째 단계가 섞는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죽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굽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7번째 단계에서는 350도에서 45분 굽는다. 자, 이렇게 하면은 주어진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그것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자, 그 단계를 우리가 수행한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단계는 순서도 기호에 맞춰서 이것들을 갖다가 표현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완성된 순서도입니다. 자, 처음부터 보면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 여기서는 계란, 우유, 밀가루,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도구, 여기서는 컵과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기구, 자, 여기서는 오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유가 있는가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있으면은 우유를 붓고 없으면은 물을 한 컵 붓는다. 자, 이렇게 단계가 따로 구분이 되고요. 자, 이걸 합쳐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밀가루 3컵을 추가한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2개의 계란을 추가한다. 그리고 나서 섞는다. 마지막으로 섭씨 350도에서 45분간 굽고, 그 다음에 종료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그램 순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반 순서도하고 프로그램 순서도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자,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입력을 받아가지고 처리해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자,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순서도에는 입출력 기호가 추가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3과 4를 더하라 라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걸 어떻게 순서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이 순서도에는 시작과 종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시작과 종료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다가 일반 처리 단계를 나타내는 기호로 블랙박스 하나를 추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블랙박스 안에다가 내용을 갖다가 넣는데 여기다 3 플러스 4를 넣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순서도가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이 순서도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즉, 입력과 출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순서도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자, 그래서 계산된 결과인 7을 갖다가 출력하는 그런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해 봅시다. 자, 그림처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추가된 단계가 사각형을 변형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출력 기호인데요. 출력하고자 하는 것을 이 기호 안에다가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력 단계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입력 단계는 사각형 왼쪽 위 모서리를 갖다가 잘라낸 그런 모양인데요. 자, 이것은 옛날에 데이터 입력 수단으로 썼던 천공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입력 기호인데요. 자, 이 기호 안에다가 입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갖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과 4를 넣으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 프로그램 순서도가 일반 순서도와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미지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 미지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처리 단계인 입력, 처리, 출력. 자, 이 세 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입력 단계에서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컴퓨터의 저장 장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처리 단계에서는 입력 단계에선 넘어온 데이터를 조직하고 정확성을 검사하고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이것은 CPU가 담당을 하죠. 자, 마지막으로 출력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이 결과를 갖다가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처리 결과를 프린터라든가 모니터에 나타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입력, 처리, 출력 이 세 단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데이터. 자, 이것은 어떤 형태일까요? 그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입력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바로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변수, 즉 variable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순서도에서는 일반 순서도와 달리 이 미지수, 즉 변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지수를 사용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두 수를 입력받아 가지고 그 합을 계산하고 출력하는 겁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수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입력한 두 수를 합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그 합한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료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두 수, 자, 이렇게 해주면은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